$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에 있는 URL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회 꼭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어제 아쉽게도 또 조정을 살짝 받았습니다. 어제 시장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한마디로 급반등 하루 만에 다시 좀 하락으로 조정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시장 초반의 하락을 상당 부분이 만회하면서 마감된 하루가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물가 상승률에 대한 CPI가 발표된 것인데요. 이 부분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월가 예측한 7.8%였고요. 발표는 7.9가 나왔습니다. 7.8이 컨센서스였지만 저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8.2% 이상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에 비해서는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먹거리랑 에너지 가격인데요. 우리나라도 먹거리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다는 거 다들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상승률 자체가 팬데믹 초기 이후,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서 막 올랐을 때 그때 이후 최고가 나왔고요. 에너지 가격이 상승이 전체 상승분의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일단 평가가 더 중요하겠는데요. 핵심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닝 컨설트에서 한 얘기인데요. 인플레이션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욱 문제는 소비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품, 상품에 대한 소비가 있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로 가서 몰려가야지 이제 놀러 다니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 쓸 돈이 지금은 먹거리나 휘발유 가격이 더 쓰기 때문에 이 핵심은 어떤 서비스 소비의 개선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데 좀 방점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걱정되는 게 이거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인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이제 이 3월이 끝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오늘 이 발표라는 미국 노동통계부에서 적시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초 3월 달에요. 인플레이션이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됐고 그래서 이제 3월 10일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바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되면서 노동력 부족 등의 공급망 부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거죠. 물론 아주 적극적인 것으로 오늘 발표하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플레이션이 1, 2, 3, 4월 지나면서 일단 끝날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다수의 시각은 상반기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 관점에서 실제로 이번 인플레이션율이 오늘 주가에 좀 발목을 잡은 가장 큰 요인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에 대한 결과는 결국 금리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2월 25일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금리가 장중에 2%를 지켜냈다는 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뭐 이런 경제 관련된 지표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체크해봐야 될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핵심적인 것은 역시 유가라든가 금값 그리고 미국 달러인데요. 네. 여전히 이것이 이제 쉽게 해서 불안불안하죠. 유가는 그나마 이틀 연속 내려갔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이 최근에는 금값과 미국 달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220원, 1200원 넘나드는 이 미국 달러의 가격.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달러로 계산하고 해외에서는 미국 달러 지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고공행진이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금값이 다시 2,000달러 다시 한번 또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달러가 소폭이 나면 또 반등했다는 것 자체. 결국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한 92 정도 내려와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면 1,120원 그 정도까지 내려와야지 시장은 뭔가 좀 정상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단적으로 이해하시더라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계속 매일매일 뭐 유가, 달러, 금리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하루도 빠짐없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좋아지는 시그널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노 그렇고 시그널이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맨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노 시그널. 노 시그널? 예, 그렇습니다. 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네. 자, 교수님.
위원님 그 아마존의 주식 분할 소식이 정말 핫한 뉴스입니다. 네네. 근데 보통 네. 이제 주식 분할하면은 얼마 정도의 주가가 상승을 할까가 가장 궁금한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네, 역사적으로는 몇 군데 IB에서 기존 통계를 오늘 인용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주식 분할한 기업이 S&P 500 기준으로 보면 분할을 발표하고 첫 3개월 동안에 평균 한 7.8%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3개월이면 보통 지수가 2% 정도 내에 움직이는 것이 상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죠. 왜냐면 1년에 평균이 10%면 4분의 1로 나누면 2.5%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 미국 주식이 한 2% 올라가는데 한 7.8% 올라갔다는 것이 통계가 되겠고요. 근데 이 다른 자잘한 것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큰 것들을 비교해야지 아마존이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표일 이후에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애플과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을 비교해 봤더니요. 애플은 아시다시피 2020년 7월에 했고요. 테슬라는 그 당시 8월, 그리고 엔비디아는 작년 5월에 발표했는데요. 그 당시 이후에 각각이요. 애플은 34%, 테슬라가 81%, 엔비디아가 24% 올랐고요. 구글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3% 났는데요. 이 4개 모두 많건 적건 주수 대비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분할은 뭔가 좀 주식의 주가에는 도움이 된 것은 팩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우지수 편입. 다우지수 편입 돼야죠. 네. 그럼 한 번 더 올라갈 텐데 네. 지금 딱 빠질 종목이 하나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우에. 어떤 기업이요? IBM이요. 물론 IBM 투자하시면 미안하지만 네. IBM 가격대 거의 비슷하거든요. 만약 쪼개지면 그럼 네. 이제 바꿔치기 하면 좋은데 그게 뭐 언제 될지 잘 모르니까 그쵸. 감히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주식 분할 이슈, 여기 다우지수 네. 편입까지 그렇습니다. 하면은 네. 1+1으로 주가 부양할 수 뭐 있는 엄청 올라가죠. 예. 영향이 될 텐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님은 어느 정도로 점치고 계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또 아마존만 얘기하지만 알파벳 주주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그 아마존과 알파벳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감을, 이건 내 피셜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저 혼자 생각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2014년에요. 처음에 이제 한 주를 7주로 나눴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앞서 이남우 교수가 얘기했던 칼 아이칸이 요구했던 겁니다. 칼 아이칸이 요구해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식 분할이었는데요. 그 이후에요. 딱 9개월 후에 2015년 3월에 다우지수에 편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플이 당연하지만 애플도 상장한 이후에 거의 2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다우지수에 편입되는데요. 그럼 이제 내년도 초까지 다우지수 구성에 좀 가능성이 있다 보이는데, 왜냐하면 2020년에요. 세일즈포스 등이 한 3개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엑슨모빌이 빠졌을 텐데요. 다우지수의 신규 편출입이 있은 일에 지금 횟수로 2년 동안 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움직일 시기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여러분 이제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뭐죠? 1928년 이후에 모든 종목에 편출입이 들어갔는데 이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면 이제 그 필요한 부분만 제가 또 확대하는 네. 친절함을 보여드렸는데요. 아래쪽에 그 중간에 보면 이게 IT 주식들입니다. IT라 분류되는 것들이죠. 뭐 분류등은 딱 IT가 아니라도요. 허니얼이나 세일즈포스닷컴이 그때 들어갔습니다. 2020년에 들어갔고요. 애플이 2015년에 들어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엄청 태어났을 때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999년에 들어갔고요. 인텔이 들어갔고요. 1999년. IBM이 이제 1979년에 들어갔는데 이제 바로 이제 부사장이 말씀하신 IBM이 있을 만한 있었다는 시각이 있는 거죠. 42, 3년 동안 있었는데 이번에 유지될 수 있느냐가 제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월가의 시각도 확인해 드리면 코엔증권과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모두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월가 대부분 같은 얘기입니다. 그 알파벳 얘기할 때도 똑같았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겠냐는 것에 대한 시각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종목이 한 6개 나오는데요. 부킹홀딩스, 오토존, 치폴레, 테슬라, 블랙락, 오라일리 오토모티브인데요. 이게 딱 2월 2일 날 저희가 아침 방송이 새벽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가 똑같은 종목입니다. 당시 하나가 더 있었죠. 아마존이 있었는데 아마존이 편입됐을 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운이 좋아서 이번에 들어간 거죠. 이거를 예측해서 매매하기보다는 만약 이런 거에 관심 있으면 그래도 어떤 업황이라든가 시황에 어울리는 것인데, 제가 보면 이 중에서 오토존이라든가요.
그리고 오라일리 오토모티브, 치폴레 등이 저는 그나마 관심이 좀 그나마 지금 시장 상황이랑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이제 가장 걱정이 이제 뭐가 빠지냐는 것인데요. 네. 이제 앞서 부사장님은 이제 저주의 IBM을 말씀하셨는데요. 뭐 가능성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비슷한 게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하나 들어가면 비슷한 섹터에서 좀 빠져야 될 가능성이 있고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재미가 없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IBM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IBM이 빠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인텔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텔이요. 그러니까 인텔이 들어가면 또 여기서 결정적 인텔이 빠지면 뭐가 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모르지만 지금은 IBM과 인텔 그리고 월그린 부츠는 워낙 주가도 워낙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이 월그린 부츠가 한때는 이제 제약이나 그런 유통을 같이 갖고 있지만 월그린 부츠가 지금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업종은 아니거든요. 다른 뭐 제약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IBM, 월그린 부츠, 인텔 등이 약간 좀 위태롭다라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상대적으로 알파벳 아마존이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엔비디아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언급되자마자 우리 네. 장 부사장님의 눈에서는 반짝반짝 총기가 아. 생겼고 입꼬리가 싹 올라가셨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네, 기대해야죠. 네. 네, 기대할 부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또 중간에 조정을 좀 하지 아,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화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 또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내일 주말 라이브 하시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안마의자를 자주 인용하는데요. 네. 지금 욕심 절대 내지 마시고 한 발 물러서서 어. 때를 기다리는 시기로 내일은 뭐 하겠습니까? 놀면 뭐 합니까? 내일은. 네. 이런 주말 라이브 아침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면 뭐하니는 저녁에 모시고 아침에는 우리 네. 미주미에서 주말 라이브 준비하고 있으니까 두 분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준비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중간에 하루 쉬다 보니까 또 네. 쉬는 게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엄청난 집중과 함께 투표를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도가 더 좀 큰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늘 하루 잘 버티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